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사회적 기업의 소비자 심리와 고객에게 가는 길 강의를 맡게 된 새바람 사회적 협동조합의 권세진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권세진인데 요즘은 별명으로 권대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SK에서 30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임원과 자회사로서 이제 마감을 하고 이제 사회 공헌의 그 의미를 찾던 중에 사회적 경제 영역에 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니어들이 대부분 느꼈다시피 시대와 상황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무슨 컨설팅이라든지 강의를 할 때마다 엄청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생활이 마치 회사에 처음 들어가지고 대리 때와 같은 자세로 배우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굴에 계신 이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종사하시는 이 기업가들과 또 새롭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만나뵈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강의 의뢰를 받고 되게 좀 기뻤습니다. 제가 이제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라든지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전국에 있는 시, 군의 그 아카데미 과정 중에서 이 마케팅이라는 영역이 상당히 좀 도외시되고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아카데미 같은 경우 소셜 미션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전부 다들 창업을 하는데 나중에 창업을 하고 나서 회사를 끌고 나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마케팅이라는 부분을 좀 많이 집어넣었으면 교육과정을 이렇게 건의를 드렸었는데 굴에서 요청이 왔는데 이 소비자, 사회적 기업의 소비자? 이것은 진짜 전국에서 아마 이 교과정 제목으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사회적 기업의 소비자 심리와 그다음 고객에게 가는 길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기본적인 마케팅 개념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적 기업의 소비자, 고객 먼저 들어오면 제품을 이제 알게 되고 해가지고 이 상품을 구매하고 소비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가치 소비가 이루어지고 그럼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의 제품, 서비스의 구매가 이루어지면 결국 사회적 기업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매출과 이익이 발생되고 그 수익을 통해서 사회 문제 해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 지원, 환경 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다시 가치 소비가 이루어지고 소비자들의 그 구매가 결국은 사회 문제 해결로 이루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지향해서 사회적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소비자 분석한 게 있나 한번 찾아봤더니 이게 한 18년도 자료인데 아주 그렇게 방대하게 한 조사는 아니도 그냥 몇백 명 가지고서 분석한 자료가 있길래 한번 찾아서 넣어봤습니다. 우선 사회적 기업의 소비자 분석입니다. 우선은 고객을 분석해 봤더니 자, 어떤 고객들이 우리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구매했을까 이렇게 알아봤더니 사회적 가치, 우선 공익에 관심이 있고 관여도가 높은 고객들이 이 사회적 기업 제품 등을 구매한 걸로 나타났고요. 두 번째는 구매 고객 중 66%가 평균 소득 수준보다 낮은 고객이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사회적 기업들이 만들어낸 제품은 대량 생산 제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고가의, 고퀄리티의 제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취약계층의 노동력이라든지 또 지역의 자원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대부분 코모디티 위주의 이 가격 수준 자체가 중간값 밑에 그런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소득 수준보다 좀 낮은 고객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 구매 고객의 70%가 여성 고객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이 생필품의 이 소비 이 고객을 분석해 보면 사실 구매하는 사람은 대부분 구매 고객은 주부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주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성들이 우선은 가심비를 되게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뭔가 내가 사회에 기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사회 문제를 같이 공감하고 있는 제품이 있으면 내가 필요치 않더라도 사고 그런 어떤 사회 공헌성의 구매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측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고객은 사회적 가치와
그다음 기능적 가치, 효용을 같이 추구하는 고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라도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명한,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성공한 기업들의 특성을 보면 일반 기업들과 비교해서도 상품의 질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자 분석 결과를 좀 생각을 두시고 우리가 나중에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할 때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런 사회적 기업의 제품의 그 소비자 구매 요인을 살펴봤더니 우선은 사회적 기업 이미지와 고객의 자아 이미지를 많이 일치시킨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사회적 공헌의 개념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 제품은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계없이 내가 산다. 좀 그런 구매 요인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기업의 기능적 가치와 고객 니즈의 일치성입니다. 뭐 이걸로 한번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마리몬드라고 들어보셨죠? 젊은 아마 친구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마리몬드는 결국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삶의 개선을 위해서 핸드폰 액세서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액세서리 가격이 보통 액세서리보다 한 5배 내지 10배는 비쌌던 것 같아요. 근데 디자인이 되게 이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비싸지만 가심비와 가성비 두 개를 다 고려해가지고 그 제품을 샀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능적 가치와 그다음 고객 니즈의 가치가 같이 일치했을 때 또 구매를 하게 되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사회적 기업 제품의 사회적 가치와 내가 추구하는 추구 가치화와 일치성입니다. 내가 사회 공헌을 하고 싶은데 내가 직접적으로는 못하지만 어떤 사회적 기업이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때 그 결국은 그건 보상 심리가 아니고 어떤 대체 심리랄까요? 내가 직접 못하지만 그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한다. 그런 측면에서 구매하는 그런 세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감안하셔서 좀 상품을 개발하고 어떤 아이덴티티를 수립할 때는 이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설정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기업 실상은 어떨까요? 제가 지금 창업이라든지 아카데미라든지 그다음 창업팀, 컨설팅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근데 상품과 이게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에 내가 이 상품을 어떤 고객에게 팔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데 그 단계가 전혀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이 구례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소비자 고객서부터 온라인 마케팅까지 아주 이 과정에 대한 설계가 잘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사회적 문제 해결 수단에 집중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상품 개발에 집중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에 대한 철저한 고민 없이 창업 및 상품 출시가 이루어집니다. 전혀 마치 우리가 그 대량 생산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70년대, 80년대. 만들어 놓으면 팔리는 것처럼 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상품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사십시오. 하고 그냥 푸시형으로 그냥 내놓는 거예요. 근데 고객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기업이 뭔지도 모르고 사회적 문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내가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품이 나왔을 때 인식을 했으니까 맞아 이거 해야 돼 하고 상품을 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소비자한테 와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 대상 마케팅 전략이 대단히 취약합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기업의 소비자 확보 방안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좀 명확히 해서 고객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쉽게,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또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좀 해주십사고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은 내가 이 상품을 사면 당신은 어떤 좋은 일을 하게 됩니다라는 그런 사회적 가치를 갖다가 좀 더 명확해 가지고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그 다음 상품 서비스 가치. 그렇다고 해서 상품 서비스 가치가 수준 이하로 되면 안 되겠죠. 적어도 일반 상품들과 중간 수준 이상은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기능, 가격 등은 많은 그런 사업 개발비 지원이 될 때 컨설팅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상 수준으로 좀 충족시켜 주길 당부드립니다.
고객 이해 등 마케팅 기본 역량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실행에 옮겨 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했던 고객 이해, 그 다음 목표 고객 설정, 통합 마케팅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해야 될 것들을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솔루션을 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타당하다 생각하면 그것을 따라서 한번 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의 소비자 확보 방안의 제일 키는 뭐냐? 저는 보통 이 제품들이 만들어질 때 컨셉을 이성 중심이냐, 감성 중심이냐, 가치 중심이냐 세 가지 관점에서 나눌 수 있는데 요즘 같은 그런 시대에 있어서는 저는 가치 중심이 제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의미와 사회적 기여를 중시하고 브랜드가 제공하는 그런 사회적 정신적 가치가 차별화 원천으로 좀 상품을 개발하고 또 상품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좀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고객서부터 한번 알아보죠. 고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고객이라는 것도 개념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사전적 의미?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여 원하는 효용을 얻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의미로 합니다. 그래서 뭐 경제 영역에서 창출된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모든 사람. 여기서 고객했을 때 고자는 되돌아볼 고입니다. 삼고 처리할 때 고입니다. 결국은 뒤돌아본다. 그 다음 손님 객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이 소비자가 기대를 하게 되고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또 그 평가하고 피드백해 주는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또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객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관점과 그다음 마케팅 단계별로 해가지고 이 기업들이 엄청 세분화해 가지고 지금 마케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뭐 이 고객의 어떤 그 구매 빈도라든지 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뭐 잠재 고객, 신규 고객, 고정 고객, 충성 고객, 휴면 고객 또 유통 경로상에서 보면 중간 고객, 최종 고객 또 기업 전체적으로 이해 관계자와 내부로 한다면 내부 고객, 외부 고객 이렇게 크게 분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놓고 우리는 고객을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볼 것인지 이거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 개념의 변천입니다. 기존의 고객은 1980년대 후반서부터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고객 만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족해야 된다 해가지고 고객 만족 경영이 완전히 화두였습니다. 1980년대서부터.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 뭐 고객 만족 경영 대상 또 컨설팅도 많이 받고요. 이제는 고객들이 되게 다양해졌습니다. 다양해진 게 아니라 기존에도 있었는데 구매 패턴이 달라진 겁니다. 고객들이 입수하는 정보의 채널도 다르고 정보의 양도 인터넷 발달로 해가지고 엄청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 만족 경영에서 넘어온 게 이제 CRM이라고 해가지고 고객 관리 경영, 관계 관리. 그 다음 지금 넘어온 게 이제 고객 경영 관리입니다. 그 다음 고객 경험은 결국은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수요를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지금 블로그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그런 이유가 뭐예요? 내 상품에 대해서 어느 한 소비자가 좋은 평을 올리면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전파가 됩니다. 옛날 바이럴 마케팅 같은 경우가 따로 필요가 없는 거죠. 옛날에는 동네에서 친구한테 이야기하고 친구한테 추천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순식간에 전 세계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고객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고객 경험 관리가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고객의 의미도 지금 상당히 많이 변화가 돼서 기존에는 그냥 소비자 이런 개념으로 왔는데 소비자, 구매자, 구매 승인자, 구매 영향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고객을 분류하고 그 나누어진 고객에게 맞게끔 프로모션과 홍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홍보를 할 때 프로모션을 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그냥 고객이라는 소비자이자 구매자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홍보 판촉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 네 개의 단계별로 전부 다 다르게 홍보 판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고객을 좀 분류해가지고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만족 관리는 그냥 고객 만족 개념에서 고객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었고, 그 다음 구매 후 관리해야 되는 건 AS, 대상으로만 봤었는데, 고객 경험 관리에서는 구매 전, 그 다음 사용했을 때, 그 다음 사용 이후, 모든 과정을 분석 개선하고 여기에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걸 대상으로 홍보,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고객을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런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경험은 상품 및 서비스를 인지하는 순간, 옛날에는 우리가 오프라인에 가서 항상 확인을 하고 누구한테 소개를 받으면 매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또 몇 개의 매장을 돌면서 정보를 탐색했죠. 근데 이런 과정들이 이제 전부 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죠. 상품 및 서비스를 인지하는 순간은 우리가 검색어를 통해 가지고 사이트에 딱 들어가면 상품과 서비스가 쫙 리스트업돼가 뜹니다. 뭐 제일 잘 팔리는 상품서부터 해가지고 뭐 검색 키워드 광고 같은 거 많이 올리면 뭐 전혀 이 품질은 안 좋은 데가 위로 올라올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것을 인지하고 또 그 각 상품별로 사이트를 들어가서 댓글이라든지 또 상품 평들 달아놓은 것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합니다. 이게 거짓 정보인가 진짜 정보인가. 그리고 나서 구매를 결정하고 구매를 하고 또 자기도 사용 이후의 만족감에 대해서 또 사이트에다 또 이 글을 게재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살 때 또 재구매로 연결되는 거죠. 이런 모든 과정이 이제 경험관리라고 하는데 이 경험관리를 옛날에는 어느 상품만 그냥 홍보, 판촉 이게 아니라 구매하고 나서 사용 후까지 그 전 단계를 이제 관리하는 게 고객 관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 관리의 중요성은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 옛날에는 스마일, 제일 긴 단어가 뭐냐 그러면 영어에서 스마일이라고 그랬습니다. S에서 E까지가 1마일이야. 그래가지고 제일 긴 단어야 이런 이 퀴즈가 있었는데 제가 이 고객 관리의 중요성이 스마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업 경영은 스타트서부터 해가지고 엔드까지 갈 때까지 고객에서 시작해서 고객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M은 매스 컨슈머를 창출해야 되고 I는 그러기 위해서는 인티그레이티드 마케팅, 통합 마케팅을 해야 되고 또 통합 마케팅을 통해서 한 고객별로 롱타임 밸류, 그러니까 평생 가치라고 합니다. 라이프타임 밸류라고도 말을 하는데 롱타임 밸류를 만들어내면 기업 경영은 성공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고객은 우리가 원재료 구매에서부터 생산, 판매, 소비까지 이루어지는 이 경영의 그런 밸류 체인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품 생산서부터 해가지고 판매, 소비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고객이라는 것을 항상 중심점으로 삼고 경영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 관리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객 조사가 이제 필요한데 이제는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 구글에서도 그렇고 무료로 제공해 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와 그런 자료들이 되게 많습니다. 요즘은 저기 고객 인사이트 조사 기관들도 많아서 뭐 20대 연구소라든지 그다음 고객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통계청에 들어가면 전부 다 정부 DB 같은 경우 무료로 전부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아서 좀 이 고객들의 니즈가 무언지 연령대별로, 성별로, 지역별로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하고 사업을 상품에 대한 계획과 마케팅 계획을 좀 수립해서 시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이제 소비자에게 가는 길 했는데 결국은 마케팅 계획입니다. 과연 어떻게 내가 나의 제품과 서비스가 소비자가 선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구매할 수 있게 하는가. 이게 이제 키입니다. 근데 절대 명제가 있습니다. 모든 시장과 소비자가 나의 것이 될 수 있지만 모두가 나의 것은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사업 모델을 만들고 상품과 서비스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을 때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하셔야 될 것. 자, 나는 어느 시장에서 놀 것인가? 시장을 세분화해 가지고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만든 상품과 제품과 서비스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 그건 상당히 넓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중에서 나의 고객을 누구로 할 것인가 해가지고 그 시장 세분화된 것 중에서 목표 시장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고객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차별화 요소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라는 측면에서 이제 마케팅 용어로는 이제 영어를 안 쓰려고 그랬는데 STP라고 그럽니다.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 타겟팅, 목표 시장 설정, 포지셔닝. 목표 시장에서 내 위치를 어디다 놓고 갈 것이냐. 고가 정책으로 갈 거냐, 저가 정책으로 갈 거냐. 건강 중심으로 갈 거냐, 뭐 미모 중심으로 갈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차별화된 컨셉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하시고 이게 확정이 된 다음에 내가 정한 목표 고객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제품, 프로모션, 프라이스, 플레이스, 포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실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계획 수립할 때는 각 항목이 단계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환경 분석한 것은 나중에 상품, 서비스 개발할 때 다시 한번 세분화시켜가지고 환경을 다시 한번 봐야 되고, 그 다음 또 이 마케팅 전략,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목표 계획 세우고 나서는 고객에 맞춰가지고 상품과 서비스는 다시 한번 재고가 리바이즈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각 요소들은 계속적으로 상호 보완하면서 수정 보완돼서 완성본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처음에 제품과 서비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가지고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보통 설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고객 지향적이 아닙니다. 근데 그 제품을 갖다 놓고 내가 시장을 세분화해 가지고 타겟 고객을 설정했을 때는 디자인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구나. 품질에서는 이런 측면이 좀 더 보강돼야 되겠구나. 이런 수정할 사항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마케팅 전략과 고객 분석과도 계속 상호 보완되면서 수정 보완돼서 실행이 되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사회적 기업의 시장 세분화서부터 한번 보죠. 자, 사회적 기업은 영리기업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경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활동해야 되는 시장, 일반적인 시장이 있을 거고, 또 사회적 기업의 가장 큰 시장은 뭐죠? 공공구매 시장이죠. 또 공공구매와 이 일반 민간 시장이 합쳐진 시장, 이런 세 영역을 놓고 한번 시장을 세분화해 가지고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공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공서, 지자체가 있을 거고 공공기관이 있을 겁니다. 시장 세분화할 때 절대 크게 보지 마십시오. 시장을 자꾸 쪼개 보십시오. 내 제품에 대해서 고객이 누구지? 전국에 있는 5,100만 한국인이 전부가 될 수 있죠. 그것도 적게 볼 수 있죠. 글로벌로 보면 요즘은 전 세계 인구를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연령대는 어디지? 성별은 어디지? 또 지역으로 더 나눌 수 있죠. 지역은 어디지? 구례군에 있는 고객만 할 거냐? 더 크게 전남 고객으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한번 확장할 수가 있죠. 최종적으로 진입할 시장하고 제품, 서비스, 이용자 대상을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우리는 이쪽 시장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최종 목표 시장과 고객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셔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포지셔닝은, 자,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목표 시장 내에서 나는 경쟁사와 어떤 강점을 가지고서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서 고객으로서부터 선택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라는 겁니다. 자, 이게 됐으면 이제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마케팅 전략 도출입니다. 우리가 큰일들 많이 해가지고 전부 다들 알고 계시는데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품, 가격, 촉진, 채널. 제품,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제품, 이걸로서 그냥 끝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셜 미션, 가치들을 반영해서 브랜드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포장 등에 전부 다 반영이 돼서 토탈 제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생각하고 나타나는 실상하고는 다른 경우가 많고요. 가격. 자, 우리는 친환경을 쓴다고 해가지고 또 너무 높은 가격을 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기름 같은 경우를 보면 물론 수공업으로 짜니까 당연히 원가가 많이 들겠죠. 근데 가격이 일반 그 유명 브랜드의 참기름 가격하고 비교할 때 보통 두세 배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건 고객들이 전혀 인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그러다 보니까 지나친 이윤 추구는 좀 자제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채널. 자, 사회적 기업 유통망 채널, 이거 진짜 힘듭니다. 뭐 336.5 해가지고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라든지 계속 유통 채널을 많이 만들었지만 제가 이제까지 성공한 케이스를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단지 성공했다는 케이스는 아름다운 가게 하나입니다.
전국에 7,000개의 매장에 입점을 시켰어요. 아름다운 가게는. 그거는 그만큼 협업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돈을 들여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그만큼 브랜드를 알리고 고객들한테 홍보가 되니까 대형 유통망점에서 우리 너희한테 공간 줄게 해가지고 돈 안 들이고 아주 판매 협업이라든지 그런 네트워크로 해가지고 많이 확보가 됐던 겁니다. 그 다음 판매 촉진.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온오프라인 팔축 활동 가지고는 제일 미흡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더 협업을 하고 좀 같이 자원을 공유하면 상당히 확장시킬 수가 있는데, 구례는 사회적 기업 협의체 있고 뭐 같이 연대 활동이 많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사회적 기업들이 적어도 20, 30개가 있으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근데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있으면, 공유한다 그러면 훨씬 큰 시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기업체는 구례에 있는 어느 사회적 기업은 나는 고정 고객을 한 2,000명 가지고 있어. 거기다가 다른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 되는 거죠, 자원들. 그런 협업을 좀 한다 그러면 판매 촉진도 충분히 잘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소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케팅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이건 이제 제 욕심에 너무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가급적이면 좀 이런 게 있다라고 것이라도 좀 알고 사업을 하셨으면 훨씬 여러분들의 사업 성과를 더 키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있고 시간도 없다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다 해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체 역량이 안 커지는데,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어떤 화두를 던지는 측면에서 마케팅 기본 개념서부터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히 저희가 이제 창업가들이라든지 기업가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항상 사업은 크게 생각합시다. think big입니다. 그 대신 시작은 항상 조그맣게 해가지고 먼저 성공 사례를 조그맣게라도 만들어내십시오. 그러면 이제 재미를 느껴가지고 계속 굴리면서 키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케팅이라는 사업이라는 100 플러스 1은 100일이 아니고 200, 300이 될 수 있고 100 마이너스 1은 99가 아니라 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좋은데 품질이 뭐가 하나 있을 때는 완전히 제품 자체가 망가져 버립니다. 팔리질 않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한 가지 강점이 필요하지만 99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을 깔고 가셔야 된다는 것을 좀 이야기 드리고, 절대 조심해야 될 거, 시장 고객에 대한 짝사랑 제발 하지 마십시오. 내 상품이 최고다. 상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원이 없다고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주위에 모든 것이 자원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그걸 갖다 못 쓰는 거지. 자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진짜 불필요합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제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누가 가지고 있나를 보셔가지고 그분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대기업에서도 사업할 때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어떤 크리에이팅 하는 게 아니라 오가나이징 하는 능력을 또 제일로 봅니다. 나는 안 가지고 있지만 남이 가진 것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케팅은 구르는 도리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한번 만들어가지고 한 번 성공이 영원히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 10대 기업 순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작년에 발표한 10대 기업은 7개가 전부 다 10년 전에는 보이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만큼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발 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시간 내서 공부하십시오. 아는 것만큼 보이고 행하게 됩니다. 모르면 절대 못합니다. 자, 이것으로서 아주 큰 내용을 짧은 시간에 강의를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